눈에 보이지도 손에 잡히지도 않는 공기가 인간의 생명에 매우 중요하듯이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전파는 현대 사회에서 인간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자원입니다. 태초부터 늘 존재했던 전파는 19세기 위대한 물리학자들에 의해 인류의 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1831년 영국의 페르데이가 전자기유도 현상을 발견하여 전파 발견의 실마리를 제공하였고, 전파의 존재에 대해 영국의 맥스웰은 이론으로 증명했으며 독일의 헤르츠는 실험으로 증명했습니다. 이탈리아의 마르코니는 최초로 무선통신 실험에 성공했으며, 우리나라는 1910년에 월미도 무선전신소와 광제호간 최초의 무선통신에 성공했습니다. 한편 1912년 타이타닉호가 빙산과 충돌하여 침몰했을 때 무선전신으로 구조신호를 타전했지만 인접한 배에 무전기사가 취침 중이거나 무선 장비가 아예 없는 배도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승선자 약 2,200명 중 1,500여 명이 차가운 북극바다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나마 700여 명이 구조될 수 있었던 것은 무선전신 덕분이었습니다. 이후 무선통신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의무화하기 위해 미국에서는 세계 최초로 전파법을 제정하여 모든 배는 무선통신 기기를 장착하고 시간을 정해 조난 신호를 청취할 의무와 청취를 위한 침묵 시간 등을 설정하도록 했습니다. 최초로 무선통신이 도입되었던 시대나 앞으로 다가올 제4차 산업혁명 시대나 전파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그러나 전파는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잘 관리하지 않으면 무선국의 수많은 전파 혼신을 초래할 수 있어 인명과 재산 등이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전파는 국가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그 중심에 중앙전파관리소가 있습니다. 해방 후 1947년 최신부 전무국 관장분실이 설치되면서 불법 통신과 무선통신 보안 위주의 전파 감시에서 국가 핵심 자원인 전파의 이용 환경을 깨끗하게 조성해온 지 어언 70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전파관리 70년의 역사를 되돌아보겠습니다. 전파 관리의 70년. 그 역사가 오롯이 담긴 전파 관리 70년사입니다. 자, 이제 이 책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전파관리 70년사는 70년의 기념비, 연대기 화보, 시대순으로 살펴보는 70년의 발자취, 주요 이슈를 다룬 역대 소장과 직원들의 인터뷰, 사업 부문별로 알아보는 사업사, 그리고 주요 현황을 담은 부록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파관리 70년의 역사를 4시기로 구분했습니다. (1947년 6월 1일) 최초의 전파감시 기구인 광장분실을 설립하였습니다. 당시 국제 관례를 벗어난 전파의 발사로 외국과의 시비를 일으키는 무선통신 사업을 정비하고 무질서하게 설치되었던 무선국도 조정하여 국제통신 관례에 어긋남이 없도록 조치하는 등 전파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전파 관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국가기관에만 허용되던 간이 무전기의 사용이 일반인에게도 허용되기 시작하여 전파 정책이 규제 위주에서 전파 이용 개방으로 전환되면서 전파 관리 업무도 확대되었습니다. 전파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전파 감시 업무를 조정하고 통제 기능을 일원화한 중앙전파감시소를 발족시켰습니다. 전파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였으며 전파 관리 시스템의 현대화를 통해 전파 관리의 체계화와 효율화가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전파 감시 고도화 시스템을 국산화함으로써 수입 대체와 기술 자립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21세기 들어서는 전파 분야에서도 국제적 위상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위성 전파의 혼신 방지나
주파수 확보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또한 외국의 전파 관리 기관과 MOU 체결, 직무 전문가 현지 교육 등 국제 협력 활동도 중요한 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중앙전파관리소는 2002년 위성전파감시센터를 설립하여 미국, 영국, 독일, 일본에 이어 세계 5번째로 위성전파 감시를 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방송통신 분야로 업무 영역을 확대하면서 세계와 함께하는 글로벌 기관으로 성장했습니다. 70년의 기념비는 전파관리의 70년 동안 가장 중요한 이슈 10가지를 선정해 관련 이미지와 함께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1947년 광장 분실이 설치되었고 그 후 1949년 전파감시국으로 개편되었습니다. 특히 광장 분실 설치는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인 전파 관리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광장 분실은 주파수 측정 장치 한 대로 중요 주파수 등에 대한 초보적인 측정 업무를 개시하였고 미국용 수신기 세대를 이용하여 감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둘째, 최신부 전무국 전파감시과가 전파관리국으로 승격하는 등 전파관리기구가 확장되었습니다. 전파관리국은 일반 전파감시는 물론 특별 전파감시 업무도 담당하게 되어 불법 외래 전파 포착과 동시에 위치를 측정하는 방탐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셋째, 드디어 1983년 중앙전파감시소가 발족되었습니다. 이는 전파관리기구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 전파감시와 특별 전파감시를 통폐합하여 전파관리를 일원화했습니다. 광장 분실 설치 이후 36년 만에 독립기구가 출범한 것입니다. 넷째, 1995년 불법 단속 공무원에게 특별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전파 이용 환경 질서 유지를 강화했습니다. 다섯째, 종합전파감시망은 최초의 자동화 시스템으로 지역별 감시 체제를 전산화하고 단일화하여 전국 규모의 전파감시망을 완성한 것입니다. 종합전파감시망의 완성으로 전파관리 업무는 불법 전파 탐색과 전파 품질 측정 중심으로 전파감시 방법이 개선되었습니다. 여섯째, 2002년 세계에서 5번째로 위성전파감시센터를 설립해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습니다. 위성전파 주권을 확보하고 우주자원의 활용도를 높이는 등 우리나라 우주 및 위성산업의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일곱째, 새로운 전파기술에 대처하기 위해 국산 전파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국민에게 양질의 전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장비를 국산화했습니다. 자동 감시가 가능한 고정 전파 측정 시스템과 전파 감시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 분석하는 정보 시스템 위주로 구축하여 전파 이용 촉진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여덟째, 국산 전파 관리 시스템의 해외 시장 진출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2011년 라오스 우편통신부에 이동형 전파 관리 시스템을 수출한 데 이어 2013년 몽골 통신규제위원회에 중고정형 전파관리 시스템을 추가로 수출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아홉째, 한반도 상공을 지나가는 비정지 위성을 감시할 수 있는 비정지 위성 전파감시 시스템을 구축해 우주자원 확보 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되었습니다. 열째, 2017년 1월 1일 기존의 일반 특별 전파감시 상황실을 통합하여 전파감시 종합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파종합관제센터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미국 GPS, 러시아 글로나스, 중국 베이더우, 유럽 갈릴레오 등의 위성 항법뿐만 아니라 항공, 선박 등 인명 안전 관련 주파수 대역에 대해 폰 간섭 여부 감시도 가능한 전파 교란 감시 시스템을 도입하여 유사시에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중앙전파관리소는 깨끗하고 안전한 전파 세상을 만들어서 여러분께
즐거움과 행복을 드려 왔습니다. 앞으로도 전파로 여는 방송통신의 미래, 국민 여러분의 윤택한 삶을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방송통신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중앙전파관리소